일상적인 돈의 상대성. 수전 이모가 집착하는 흥정이나 할인 외에 상대적인 가치가 실제 가치를 흐리도록 내버려 두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동차 매장에서 신차를 살 때 우리는 흔히 가죽 시트와 선루프, 타이어 보험, 은도금 재떨이, 차체 하부 코팅 등의 추가 옵션을 제한받는다. 어쩌면 매트리스 판매원을 제외한 아마추어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엉큼할 수 있는 자동차 판매원은 25,000불이나 되는 돈을 쓰며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에게 $200짜리 CD 체인저 같은 추가 옵션은 전체 지출 비용에 비해 하찮을 정도로 싸게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CD 체인저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자면 과연 우리는 이 $200짜리 CD 체인저를 살까? 그렇지 않다. 지금 CD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없다. 그러나 이 돈이 자동차 전체 가격의 0.8%밖에 되지 않기에 우리는 그 제한을 떨쳐내기 어렵다. 어깨 한번 으쓱하면서 떨쳐내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들이 비싼 자동차를 사는 과정에서는 빠르게 추가될 수 있다. 화려한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은 조금만 걸어서 다른 곳에 가면 $1에 살 수 있는 음료수에 $4나 내라고 해도 보통 화를 내지는 않는다. 귀찮기도 하고 부유한 왕족처럼 느긋하게 빈둥거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비싼 전체 휴가비와 비교하면 4불 정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푼돈이기 때문이다. 슈퍼마켓 계산대 바로 옆에 놓인 진열대 바로 이런 접근법을 사용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별다른 저항감 없이 사탕과 싸구려 잡지를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아닌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소비할 식재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200이나 되는데 그에 비하면 틱택한 상자에 지불하는 $2이나 카다시안스라는 늘씬한 미녀 모델이 표지를 장식한 주간지에 지불하는 $6은 아무것도 아니다. 와인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파는 좋은 와인은 와인 매장에서 파는 와인보다 훨씬 비싸다. 식사 때 와인을 곁들이는 편리함을 누리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 빵을 한 입 베어 먹다 말고 와인 한 모금을 마시려고 차를 타고 보졸레를 싸게 파는 가게로 달려갈 수는 없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보통 편의점에서 나초와 가공치즈 한 통을 사면서는 $800짜리의 중간급 와인을 사지 않겠지만 그 유명한 프랑스 식당 프렌치 런더리에서 음식값으로 수백 달러를 내고 저녁을 먹는다면 와인 한 잔에 $80짜리는 그다지 비싸 보이지 않는다. 만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식당에 식사 예약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의 저자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면 좋을 것이다. 슈퍼마켓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프는 최근에 쇼핑을 하면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옵티멈 슬림이라는 시리얼을 즐겨 먹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렁한 뱃살이 붙었지만 운동을 그다지 많이 할 생각은 없는 사람에게 이 시리얼은 날씬함의 올바른 양, 즉 최적의 양을 약속했다. 이 시리얼은 제프네 동네 가게에서 늘 $3.99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리얼이 늘 놓여있던 자리로 갔는데 제품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그 순간 제프는 일종의 작은 공황을 느꼈다. 그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었고 예컨대 아침 식사로 먹으려 했던 음식이 없다든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든가 할 때 그랬다.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문제에 그 시리얼 때문에 공황의 공포가 엄습하던 바로 그때 다행히 점원이 예전 그 자리에 놓여있는 새로운 상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점원이 가리킨 것은 네이처스 패스 오가닉
로펫 바닐라라는 시리얼이었고 그 시리얼 박스 왼쪽 상단에는 예전에 옵티멈 슬림 박스를 찍은 사진과 함께 새로운 포장, 동일한 최고의 맛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휴 제프는 막 주머니에서 꺼냈던 신경안정제 약병을 다시 집어넣고 그 시리얼 박스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선반에 적힌 글자가 그의 눈을 붙들었다. 네이처스 패스 오가닉 옵티멈 슬림 정상 가격 6.69달러, 할인 가격 3.99달러. 늘 먹던 시리얼이 3.99불이었는데 똑같은 시리얼을 새로 포장해서 출시한 제품의 정상 가격이 6.69불이다. 그런데 깎아서 3.99불이 판다. 제조사가 가격을 올리기 위한 평판으로 새로운 포장을 도입할 수도 있고 가게가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정상 가격을 할인 가격처럼 표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둘을 동시에 수행하려면 상대성에 특정한 양, 즉 최적의 양을 사용해야 한다. 그 가게나 시리얼 제조사는 그 가격표로 제프를 유혹하려 한 게 아니었다. 제프는 이미 그 시리얼을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 새로운 시리얼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객을 노렸다. 그 시리얼의 맛이나 건강상의 유익함이나 가치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객은 새로운 이름에 강한 인상을 받을 것이고 6.69달러와 3.99달러를 쉽게 비교한 끝에 와,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리얼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조사와 가게가 노린 바이다. 늘 바라왔던 어떤 것과 우연히 맞닥뜨린다고 치자. 이것을 위젯이라고 부르자. 우리의 위젯이 세일 중이다. 50% 할인이다. 이런 말에 구미가 당기지 않는가? 그러나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왜 세일에 신경을 쓸까? 왜 어떤 물건에 붙어있던 예전 가격에 신경을 쓸까? 과거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중한 위젯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을 세일 이전의 가격과 비교하는 동시에 과거의 가격이 현재의 놀랍도록 높은 가치를 드러낸다고 받아들인다. 흥정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특별하고 똑똑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흥정해서 물건값을 깎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자기는 발견하고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믿는다. 100불짜리 셔츠를 사면서 40불을 절약하는 것은 수전 이모에게 다른 용도로 지출할 수 있는 40불을 공짜로 얻는 것처럼 보였다. 보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지출하지 않는 것의 가치는 측정하지 말아야 하고 지출하는 60불의 가치만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작동하는 원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성적이지가 않다. 이런 종류의 비교가 작동하는 또 다른 영역이 바로 대량 구매 할인이다. 만일 샴푸가 한 통에 16불인데 용량이 2배인 동일한 제품이 25불이라면 갑자기 더 크고 비싼 후자를 사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거래로 보인다.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로 그 많은 양의 샴푸가 필요할까 혹은 그 브랜드의 샴푸가 애초에 필요할까 하는 의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대량 구매 할인 샴푸에 든 화학 성분의 비율을 평가할 수 있는 단서를 그 제품에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는 기능까지도 한다. 만약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였다면 아마도 그는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E-mc 평방이 아니라 100달러는 100달러 크기 200달러 반값 할인으로 바꿨을 것이다. 달러와 백분율은 무슨 차이일까? 방금 살펴본 이런 사례들을 놓고 아마 사람들은 알았어.
상대성을 잣대로 쓰는 게 잘못이라는 건 이제 충분히 알았다고 라고 생각할 것이다. 훌륭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택에 일리는 있어. 왜냐하면 내가 지출하는 전체 금액의 100분율을 놓고 본다면 추가 지출은 아주 미미하니까 말이야.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일불은 일불이다. 그 돈을 어디에다 쓰든 말이다. 어쩌다 25,000불짜리 자동차를 사는 김에 200불짜리 CD 체인저를 사는 것은 어쩌다 체크 남방을 입고 있는 김에 200불짜리 CD 체인저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둘 다 타당한 행동이 아니다. 다만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이런 설정을 한번 해보자. 토요일 아침에 2가지 할 일을 해치우려고 집을 나선다. 먼저 한동안 봐왔던 운동화를 사야 한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60불짜리 운동화를 집어든다. 그런데 가게 알바 직원이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자동차를 타고 조금만 더 가면 다른 신발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는 똑같은 운동화를 400불에 판다고 한다. 그렇다면 20불을 절약하는 게 5분 동안 자동차를 몰고 이동할 정도로 가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신발을 산 뒤에 우리는 두 번째 일을 하러 나선다. 테라스에 둘 테이블과 의자를 사야 한다. 봄이 돼서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낼 일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든 스토어에서 안성맞춤인 물건을 찾았다. 테이블에 파라솔까지 달렸고 가격은 1,060불이다. 그런데 그곳 직원이 5분만 자동차를 타고 가면 다른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는 세일을 한다고 일러준다. 그 가게에 가면 20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20불을 절약하는 게 5분 동안 자동차를 몰고 이동할 정도로 가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답한다. 두 경우에는 우리는 제시된 절대적인 가치, 즉 5분 동안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서 절약하는 20불이라는 금액의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다. 60불에 대한 20불과 1,060불에 대한 20달러로만 바라본다는 말이다. 40불짜리 운동화가 60불짜리에 대해 갖는 상대적인 이득을 생각한 끝에 우리는 5분이라는 이동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1,040불짜리 야외용 테이블 세트가 1,060불짜리에 대해 갖는 상대적 이득을 생각한 끝에 5분이라는 이동시간을 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전자는 33%나 절약되고 후자는 1.9%밖에 절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약되는 20불이라는 돈은 두 경우에 동일하다. 이는 또한 25,000불짜리 자동차를 사면서 200불짜리 CD 체인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옵션으로 사는 사람이 과자 한 봉지를 사면서는 25센트를 아끼려고 알뜰하게 쿠폰을 모으고 식당에서 팁으로 1달러를 줄지 2달러를 줄지를 놓고 한바탕 토론까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대성이 작동하면 보통 대규모 구매일 때는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소규모 구매일 때는 결정을 느리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금액을 지출할 때 실질적인 지출 금액 자체가 아니라 전체 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백분율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선택이 논리적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이 옳을까? 흔히 그렇지 않다. 이런 선택이 쉬울까? 매우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쉬운 결정을 한다.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이다. 서두르면 손해인 이유. 2개의 질문이 있다. 저녁에 뭐 먹고 싶니와 치킨과 피자 중에 저녁으로 어느 거 먹을래? 우리는 이 두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에 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대답할까? 첫 번째 질문에는 선택권이 무한히 많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는 2가지뿐이다.
둘만 비교해서 지금 당장 무엇이 더 당기는지 결정하면 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이 보다 빠르게 나온다. 비교가 한결 쉽고 따라서 대답하기 매우 쉽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특정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부글거리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피자를 마다하고 치킨을 선택하겠는가. 이른바 의사결정 지름길 세트가 있는데 상대성은 두 개의 세트를 토대로 형성된다. 첫째, 절대적인 가치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비교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둘째, 사람들은 손쉬운 비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에일린 에이딘리, 마르코 베르티니, 아냐 람브레히트는 그룹폰 소셜기업 그룹폰이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라면서 제시하는 이메일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상대성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이 정서적으로 강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사람들은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접할 때는 그 외에 다른 선택권을 고려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썼다. 또한 제안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해보라고 나중에 요구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는 덜 기억했다. 가격 할인은 멍청함을 부르는 독약이다. 가격 할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시켜버린다. 어떤 상품이 세일 중일 때 사람들은 해당 상품에 똑같은 가격표가 붙어 있어도 정상 가격임을 알릴 때 보다 빠르게 행동하고 생각도 적게 한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품이 세일 중이라고 하면 손쉬운 길을 선택해서 그 세일 가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한다. JCPenney 고객들이 어떤 상품에 내재된 절대적인 가치를 힘들게 노력해서 알아내기보다는 손쉬운 경로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